안녕하세요. 오늘 영어 원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어 원서 하면 가장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읽는 영어 원서 뭐가 있죠? 영어 그림책이 있죠. 자, 영어 그림책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성인이 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그림책과 최근에 나온 그림책들은 정말 많이 달라요.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그림이 아름다워지고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거 말고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어 그림책 작가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앤서니 브라운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이 그림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어 그림책이란, 그러니까 즉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이 모여서 완성되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글과 그림 사이의 간격을 독자가 상상력으로 메우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라고 했죠. 그래서 글만 있었던 어떤 소설책, 이야기책들과 그림만 있는 어떤 명화라든가 이런 두 개의 부분이 만나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학 장르다라고 했는데 정의를 내리자면 글과 그림이 모여서 완성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그림책은 정말 그림을 꼼꼼하게 보셔야지 돼요. 지금 수상작인 책과 제가 3권의 그림책 표지를 가져다 놓았는데 일단 요 그림책을 한번 보시면 네, 중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A Bit Lost라는 그 그림책인데 표지에 이 아이의 눈을 한번 봐주세요. 만약에 이 아이의 눈이 위로 가 있다면, 이렇게 위를 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눈을 완전히 옆으로 보고 있는 이런 눈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느낌이 다르죠? 그쵸? 눈이 만약에 위로 가 있다면 뭔가 생각하고 있는, 뭐지? 기억하는, 생각하는 눈이고 옆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이 눈은 약간 tricky eyes예요. 뭔가 속임수를 쓰는 좀 정직하지 않은 그런 눈이고 만약에 눈이 아래로 본다면 이 눈은 약간 뭔가 좀 슬프거나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이 표지에 있는 눈은 옆으로 이렇게 살짝 아래로 보고 있죠. 그렇죠? 이 눈은 뭔가 둘러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지만 그림 속에 사실은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다. 제목을 보시면 A Bit Lost 해서 길을 잃은 사실은 길을 잃었다기보다는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기 아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영어 그림책이고요. 그 다음에 원서의 종류 중에 리더스가 있는데요. 자, 리더스는 그림책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갱지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글자 빽빽하게 있는 아이들이 읽는 책, 챕터북의 중간 정도의 단계에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리더스가 그림책과 챕터북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림책과 챕터북을 약간 걸치고 있는 것이 리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더스는 키워드가 만약에 리더스의 키워드를 하나만 한다, 잡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정말 말 그대로 reading을 위한, 읽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아이가 리더스를 잡았다라는 말은 이제 스스로 읽으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시작 단계는 그렇죠. 혹은 이제 스스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읽기를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준이 중요하죠. 그렇죠? 본인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걸 읽을 수가 없고 본인의 수준보다 아주 지나치게 낮은 것을 읽을 필요도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본인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리더스는 필연적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떤 읽기 수준에 맞는 리더스를 골라서 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시에는 이런 책의 난이도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책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루게 됩니다.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그림책이 2개가 있죠. I Can Read Book이랑 Ready to Read Book인데 이런 어떤 리더스들 스스로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좀 잘 읽게 되는 단계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정말 쉬운 문장, 한 문장에 단어 한 3개, 4개, 많아야 5개 정도 들어있는 아주 쉬운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스들을 Phonics Readers 또는 Sight Word Readers라고 하는데 Sight Word Readers는 정말 말 그대로 sight, 눈으로 보고
그쵸? 눈으로 보고 즉시 익혀야 되는 통문자들, 통문자로 어휘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리더스가 바로 사이트 월드 리더스고요. 거의 모든 대형 출판사에 사이트 월드 리더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색하시면 나오는 리더스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파닉스를 배운다라는 말은 이제 읽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알파벳이 어떤 소리를 내고 그래서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letter를 보고 읽어보는 거죠. 그쵸? 그게 파닉스죠. 그쵸? 그래서 파닉스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막 읽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보통 영어 그림책을 골라서 읽어보면 사실 보통 그림책이 텍스트의 난이도가 의외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배워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닉스 규칙에 잘 맞는 단어들과 그리고 사이트 월드, 통문자로 익혀야 되는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파닉스 리더스로 첫 단계를 시작하는 것이 좀 무난하고 쉽게 읽기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읽기를 막 시작하는 학습자를 위한 리더스, 사이트 월드 리더스와 파닉스 리더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더스에 들어왔어요. 지금 I can read나 step into reading이나 ready to read 같은 대표 리더스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제일 먼저 보이는 요 ready to read의 Eloise라는 어떤 그냥 기본적인 리더스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요 그림은 사실 상당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그 아동 문학이나 아동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수상작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가장 권위 있는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안데르세 상을 받은 그림 작가, 영어권에서는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퀸틴 블레이크인데요. 퀸틴 블레이크의 그림이죠. 그리고 우리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로알달의 글입니다. 그래서 요 책에 그 책이 그대로 The Magic Finger이라는 책이 리더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The Magic Finger는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명작을 좀 쉽게 읽으라고 좀 단순화시켜서 내용도 짧게 문장도 쉽게 만들어서 리더스에 들어가 있는 경우고요. 세 번째 그림은 뭐죠? 버그죠, 그쵸? Bugs. 난픽션입니다. 난픽션 리더스고요. 지금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World of Reading인데 한번 그림이 약간 지금 그림만으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 그림이 독특하죠. 그쵸? 얘는 애초에 영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 페퍼피그 정말 좋아하잖아요. 영상으로 너무 유명해지면 그 영상을 줄거리를 책으로 옮겨서 또 책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영상이 있는 것을 리더스로 책으로 옮겨 놓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How to Train Your Dragon 이라는 책은 원래 원작이 챕터북인데 너무 재밌어서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도 너무 성공했어요. TV 시리즈가 만화로 또 나왔어요. 그걸 기반으로 리더스까지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리더스는 뭐 다양한 리더스들이 많이 있지만 그 리더스의 특징도 이렇게 다양하다. 픽션, 난픽션, 그리고 아주 유명한 어떤 나블을 바꾼 경우도 있고 영상을 그대로 바꾼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준도 정말 쉬운 한 줄짜리부터 텍스트의 난이도 자체는 이미 챕터북 수준에 이르는 리더스까지 정말 다양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장르도 아주 다양하다. 그런데 리더스와 그림책은 완전히 다른가? 꼭 그렇진 않아요. 리더스와 그림책은 같은 면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리더스 시리즈 중에서 헬로 리더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그림책들을 가지고 그 스칼라스틱에서 레벨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책은 레벨 1, 이 그림책은 레벨 2 이런 식으로 리더스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책이 그대로 리더스에 들어가는 경우고 차이점은 뭐냐면 보통 그림책은 판형이 다 다르잖아요. 가로로 길기도 하고 세로로 길기도 하고 막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판형들이 있는데 리더스로 가면 판형이 똑같아요. 똑같은 판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단계를 나눠 놓았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리더스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책이 그대로 리더스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레벨 1은 어떤 현재형 시제만 나오고 레벨 2부터는 뭐 2개의 문장이 붙어 있는 중문 형태가 나온다던가 이렇게 문법이나 어휘나 이런 것을 일정 기준을 가지고 레벨링을 해서 책을 만들어 내기도 해요. 그래서 리더스는 상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리더스와 챕터북이 다른 점. 어떤 리더스는 챕터북만큼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 권당 어휘수가 훨씬 적어요. 챕터북보다 리더스가. 그래서 좀 호흡이 짧은 아이들이 읽기 수준은 높지만 이렇게 긴 책을 권당 6,000단어, 막 7,000단어 이런 책을 읽기를 어려워하는 약간 호흡이 짧은 아이들이라면 높은 수준의 리더스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챕터북보다는 리더스가 훨씬 낮습니다. 아주 끝부분에 있는 책들이 일부 챕터북만큼의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있죠. 지금 예시로 보여진 책들은 레오 리오니의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인데 칼데콧 아너 수상작이죠. 그림책이 지금 리더스로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챕터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했지요? 영어 그림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더스를 했고요. 이제 챕터북을 보고 있습니다. 영어 원서를 간단하게 종류별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챕터북은 우리가 early 챕터북이라는 말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챕터북과 뭔가 챕터북, early 챕터북 하면 early 챕터북이 좀 더 쉬운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자, early 챕터북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힘들어요. early 챕터북은 보통 권당 단어 수가 2,000단어 전후이고 그리고 텍스트의 난이도가 약간 낮은 편입니다. 챕터북보다는. 그리고 챕터북은 권당 단어 수가 보통 5,000단어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early 챕터북과 챕터북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Princess in Black이라는 책은 early 챕터북이고요. The Zack Files라는 책은 챕터북입니다. 내지를 제가 펼쳐드릴 수는 없지만 내지를 펼쳐보면 The Princess in Black은 종이가 하얘요. 하얗고 색상이 컬러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림책에서 또는 리더스에서 바로 갱지로 넘어가기. 갱지라는 것은 누런 종이를 말합니다. 누런 종이에다가 흑백이고 좀 그림은 거의 없는 그런 종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갱지 형태의 챕터북으로 바로 넘어가기 힘든 아이라면 얼리 챕터북 단계에 어느 정도 머물러도 좋습니다. 얼리 챕터북 시장이 지금 엄청 커져서 얼리 챕터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리 챕터북 단계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도 크게 책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얼리 챕터북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제가 그래픽 나블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이미지 정보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광고도 많이 보잖아요. 지나가면서 거리에 온통 광고판들이 막 이렇게 쭉 쉽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이미지 정보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미지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갱지 버전의 책들의 흥미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점점 아주 높은 수준의 책들도 그 초등 고학년들이 보는 책에도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추세고 그 추세는 아마 지금 어린아이들이 커갈 때는 점점 더 그 추세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챕터북은 권당 단어 수가 5,000단어, 거의 10,000단어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얼리 챕터북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이는 얼리 챕터북은 특징이 있어요. 좀 전에 나왔던 Princess in Black과 좀 다른데 여기 보시면 요거 뭐죠? 이렇게 지금 똑같이 특정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브랜치스라는 스칼래스틱의 얼리 챕터북 브랜드 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칼래스틱에서 만든 얼리 챕터북들은 다 이런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 제가 2000단어 전후가 얼리 챕터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사실은 지금 The Dragon Masters 같은 경우는 한 권에 들어있는 단어 수가 6000단어예요. 그래서 단어 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챕터북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경우가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인데 수준도 좀 높고 글자 수도 많지만 그럼에도 early 챕터북의 특징인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흑백입니다만 상당히 마치 그림책처럼 그림 읽기가 가능할 만큼 그림이 그냥 글의 내용이 지루하지 않을 만큼 아주 보조적으로 그냥 슬쩍 나와 있는 그림이 아니라 찬찬히 그림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미처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글과 그림 사이의 관계 이런 특징들이 얼리 챕터북에서는 일정 부분 녹아있다라고 정의를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리 챕터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러도 될 만큼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얼리 챕터북은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텍스트의 난이도가 챕터북보다는 쉬운 편이고 권당 어휘수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그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얼리 챕터북 시리즈죠. 그쵸? Nate the Great입니다. Nate the Great은 권당 단어 수가 한 1000개에서부터 3000개까지도 좀 상당히 범위가 차이가 큰 책입니다. 시리즈죠. Mercy Watson이나 지금 스칼래스틱에서 나온 얼리 챕터북 브랜드인 브랜치스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상당히 많은 책들, 재미있는 책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챕터북으로 가겠습니다. 챕터북 안에서 지금 얼리 챕터북을 받고 이번에 챕터북으로 왔습니다. 전통적인 챕터북은요, 그림이 거의 없는 흑백 갱지 형태였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챕터북들은 종이의 질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그림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난이도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챕터북도 있고요. 보통은 2학년 중후반부터 3학년, 4학년까지 챕터북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죠? 원어민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면 사실은 좀 더 긴 기간 동안 챕터북 단계에 머무르게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의 난이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이가 2학년 수준의 책을 1년 동안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흘렸으니까 3학년 수준의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EFL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어떤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영어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외국 원어민 아이들은 모든 소리가 영어고 학교 전과목 수업이 영어고 그런 상황에서 1년 동안 어떤 2학년 수준의 책을 봤으면 1년 후에 3학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르니까 보통 챕터북이 2, 3, 4학년 정도 수준에 걸친다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챕터북 단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자, 챕터북의 중요한 특징은 시리즈라는 거예요. 자, 시리즈가 가진 특징이 뭘까요? 지금 Ivy and Bean인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책입니다. Ivy and Bean인데 이 책의 illustrator, 그림 작가가 칼데코상을 받았어요. 이 책에 요 그림을 쓸 당시에 받은 건 아니고 최근에 칼데코상을 거듭 받았는데 그만큼 챕터북임에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림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개성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시리즈라는 제가 단어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이비와 빈이라는 이 두 아이의 어떤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권을 봤을 때는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비는 이런 아이고 비는 이런 아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봤어요.
두 번째 권을 읽을 때는 이제 아이비하고 빈에 대해서 기본적인 약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가족 관계라든가 기본적인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이 권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1권 처음 봤을 때보다. 그리고 3권을 보면 또 더 이해가 많이 되겠죠. 1권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족 관계를 알게 되죠. 2권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면 학교에서 일어난 친구들 교우 관계를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권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배경 지식이 쌓이죠. 훨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그쵸? 그게 챕터북 시리즈 도서로 되어 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지금 매직 트리 하우스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이고 A to Z Mysteries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챕터북 시리즈입니다. 자, 지금 그림책에서 시작해서 Readers, 그 다음에 챕터북으로 가고 이제 그래픽 나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픽 나블은요, 약간 그냥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그래픽 나블 하면 만화라고 하는데 사실 챕터북인지 이것이 만화인지 조금 헷갈리는 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Illustrated Chapterbook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Diary of a Wimpy Kid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책인데 지금 요 두 권 책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Diary of a Wimpy Kid는 지금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미 시리즈로 쭉 나왔고 하여튼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픽 나블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픽 나블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챕터북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블인가? 챕터북인가? 그래픽 나블인가? 일러스트레이티드 챕터북인가? 이게 사실 상당히 헷갈리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힘든 책이었어요. 그만큼 어떤 책을 가지고 이 책의 어떤 내용, 이 책의 어떤 장르를 그래픽 나블이다. 뭐 이렇게 딱 정하기가 힘든 지금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래픽 나블은 정말 전형적인 완벽한 만화 형태라면 Illustrated Chapterbook은 만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챕터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그림의 비중이 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llustrated Chapterbook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의 난이도는 챕터북 수준이지만 그림의 비중이 거의 그래픽 나블인가 싶을 만큼 어떤 그 비중이 큰 그런 책이고요. 수준은 초등 고학년까지 아주 높은 수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Illustrated Chapterbook은 The Bad Guys. 지금 아마 이 책이 2023년도 2023년 5월에 아마 영화화 됐을 겁니다. 영화화 돼서 나왔죠. 22년인지 23년인지 조금 헷갈리네요. 영화화 됐고, The Terrible 2 같은 경우도 Illustrated Chapterbook인데, 이 작가가 맥 바넷입니다. 그 글 작가가. 그러니까 맥 바넷은 어떤 작가냐면, 그림책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젊은 작가예요. 그리고, 칼데콧, 그가 글 작가로 참가한 책이 뭐 칼테꽃 아너상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글 작가죠. 그리고 지금 배드 가이즈 제가 잠깐 설명을 깜빡했는데 The Bad Guys 같은 경우도 아론 블레이비라는 그림책 작가가 일러스트레이트 챕터북으로 들어왔어요. 맥 바넷 지금 그림책 작가인데 지금 챕터북 시장에 들어왔죠. IBN 빈의 일러스트레이터는 칼데콧 금상수상 작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책 시장의 작가들이 챕터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러스트레이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적합한 책이죠. 앞으로 일러스트레이트 챕터북의 비중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나블이 있죠. 그쵸? 그래픽 나블 또는 카믹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기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카믹북 하면 뭔가 약간 가볍고 그래픽 나블 하면 뭔가 약간 묵직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만화라고 부르는 장르고요. 대표적인 책들을 제가 쭉 제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만화라고 하는 이런 카믹북들은 상당히 이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낮은 평가를 받았고, 그 아이가 만화를 보면 부모들이 막 화를 내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92년도에 마우스라는 그래픽 나블이 퓰리처상을 받아요.
홀로코스트를 다룬 책입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그래픽 나블에 대한 위상이 바뀌었죠. 헉! 세상에 그래픽 나블인데 필수상을 받았어. 그쵸? 그때부터 카믹북이나 그래픽 나블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게 되고 지금은 상당히 수준 높은 그래픽 나블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래픽 나블이 구현 가능한 어떤 특별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상상 속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래픽 나블로만 구현 가능한 특별한 주제들을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래픽 나블 작가 중에 그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이민 2세대, 3세대 작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다양성을 다룬 책들이 많고, 또 사실은 그래픽 나블을 본다라는 것은 이런 챕터북이나 나블 같은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그래픽 나블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민자 가정에서 많이 보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래서 또는 글 읽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픽 나블의 수준은 리더스 단계부터 초등 고학년 또는 영 어덜트 수준까지 아주 다양해요. 물론 우리 같은 어덜트, 성인을 위한 그래픽 나블도 나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나블입니다. 나블은 완전히 독립읽기에 들어간 아이들을 위한 책이죠. 그쵸? 초등 고학년, 4학년 이상, 중학생 이런 아이들을 위한 책이고, 나블에서는 뉴베리 수상작들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영어 원서 선택의 기준이 되는 어워드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좋은 책은 많지만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목록을 좀 뽑아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수상작들입니다. 그래서 대표 수상작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칼데코상 다 들어보셨죠? 그쵸? 자, 칼데코상, 올해의 칼데코상은 이 책이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수상하러 누가 가죠? 글작가, 그림작가. 칼데코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림책의 그림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수려한 어떤 책들에게 수여하는 상이죠. 그쵸? 그래서 칼데코상을 받은 책들은 아주 그림이 수려하기 때문에 그림 읽기를 정말 제대로 하셔야지 됩니다. 표지부터, 그리고 책의 표지와 내지를 연결하는 면지부터 제목 페이지까지 모든 페이지, 모든 그림을 아주 찬찬하게 살펴봐야지 되는 그런 책이 칼데코 수상작이고, 내용도 당연히 좋습니다. 보통 칼데코상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가이젤상도 금상 하나와 은상 2권에서부터 5권 사이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 책을 수여하는 주체는 미국 도서관 협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매년 수여를 하는데, 칼데코상과 가이젤상의 차이점이 뭐냐면, 칼데코상이 영어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이젤상은 장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림책, 리더스, 시 같은 것도 괜찮고요. 난픽션 당연히 되고 다양한 장르의 책들,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읽기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읽기 연습에 도움이 되는 책. 닥터 수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이죠. 그래서 가이젤상은 지금 읽기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상이니까 책 자체가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제 영어를 좀 배우려고 하니까 수준은 너무 낮아요. 그런데 인지 수준은 너무 높잖아요. 읽기 수준은 낮은데 인지 수준은 높으니까 책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가이젤 수상작들은 상당히 그렇게 유치한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읽기 쉽게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젤 수상작들을 골라서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첫 책으로 골라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영국 도서관협회에서 수여하는 케이 그린어웨이 상이 있죠. 그쵸? 케이 그린어웨이 상은 딱 한 권, 1년에 딱 한 권만 수여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예전에 50년대, 60년대에는 3번 받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다 2번 받은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우리 앤서니 브라운이라든가 헬런 억슨버리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에밀리 그라벳이나 퀸틴 블레이크나 다 모두 다 가이젤
K 그린웨이 상을 2번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베리 메달 있죠. 뉴베리 메달은 나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즈너 상이 있습니다. 아이즈너 상은 그래픽 나블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그래픽 나블을 대상으로 한 어워드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벌써 생각해 보시면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겠죠. 갈대꽃이 1930년대부터, K 그린웨이 상이 1950년대부터, 뭐 이렇게 수십 년의 어떤 50년 이상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어워드들과 달리 그래픽 나블 어워드들은 좀 최신 작품들이라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어떤 상이 가장 권위 있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골라보자면 아이즈너 상이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영어 원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